네, 안녕하세요. 0703 소설 식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포 가는 길 한마디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본격화된 산업화의 흐름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된 고향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 정착하지 못하고 공사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 두 노동자와 술집 작부, 그래서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층민의 애환과 인간적 유대감을 그린 작품이다. 제목 산포. 이 산포가 여기 주인공 한 명 고향이고요. 이 가는 길은 현대인의 뿌리를 찾기 위한 한 여정인 것이다. 자, 그럼 이것도 핵심 정리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갈래는 단편 소설 그리고 여로형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로는 길로자. 그래서 길을 떠나서 이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 그런 이제 여행을 하면서 우리 장소가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바뀌죠. 그런 것을 또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소설에서는 구보씨의 일일, 뭐 서울역에 갔다가 뭐 어디 거리에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길을 이제 막 돌아다녀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 전개가 될 때, 그때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배경은 1970년대 초의 어느 시골 마을이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이 슬픔과 애환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일단 소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그래서 여기 백화, 정씨, 영다리 요 3명의 인물들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도시에서 굉장히 좀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요때 당시가 이제 7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가 많이 일어났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조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이런 하층민들은 더더욱 소외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가겠다. 고향에 가면 좀 낫지 않을까 라면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 와서 대합실이라고 하면은 여행을 떠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정씨와 영다리는 같이 산포로 갑니다. 거기가 내 고향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향은 이 떠도는 자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 과거의 고향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다른 표를 사서 이 백화에게 선물로 줍니다. 기차를 먼저 타고 가라고. 그래서 백화가 감동을 받죠. 그래서 백화가 그 표를 받아들고 떠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사실 본명은 이점례예요. 원래 지금 이 본명이 이점례, 굉장히 토속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세련된 가명, 백화와 다르게, 그래서 이 백화는 자신에게 이 표를 준 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신뢰의 표현으로 본명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둘은 이 나무 의자에 기대어서 또 기다립니다. 그때 대합실 바깥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눈발이라고 하면은 좀 차갑고 이제 뭔가 조금 불길한 그런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소재로 나옵니다. 바깥이 맑게 막 햇빛이 쨍쨍하다 이러면은 이들이 이제 고향에 가서 일이 잘 풀리겠구나. 뭔가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눈발이 날린다. 라고 하면은 뭔가 차갑고 어둡고 쓸쓸한 그런 미래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배낭.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이제 고향으로 아예 떠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촐하게 단
이 하나의 배낭으로 이들의 짐이 모두 다 이렇게 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상황을 좀 단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노인이 이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그러면은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나룻배는 과거에 있던, 과거 고기잡이를 하던 뭐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타고 다니던 그런 나룻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시골 고향에까지도 다 이 막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이렇게 새롭게 지은 도로, 이 도로를 막 짓고 있는데 나룻배는 어디에 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르게 도시화가 되어가는 고향의 모습을 이 노인의 말을 통해서 전달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이 풍문으로 듣기에는 내가 알던 고향이 과거의 고향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거죠. 그래서 영단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잘됐다. 그럼 그 고향에 가서 우리가 공사판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계속해서 공사판 이런 일용직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싫어서 어디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서 고향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도 다시 공사판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정처는 이 친구가 생각하던 이 마음속의 고향, 이 과거 고향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다 변해버렸다. 그래서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하여 달려갔다. 여기에서도 아까 눈발이랑 비슷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들판. 이들의 쓸쓸한 내면, 그리고 앞으로도 펼쳐질 어두운 미래, 이런 소외된 계층의 그런 애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문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A에서 E까지 이 단어들 중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중간에 나룻배가 나왔었는데, 그런 나룻배는 이제 과거에 있던 고향의 모습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시이지, 그렇다고 그 낙후대, 특히 낙후되었다라는 게 뭔가 이 발전에서 뒤처졌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룻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려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이 말한 의도. 그게 이제 백화가 본명을 밝힌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백화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내일 아침에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 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 향해 가보는 적도 있어요. 나도 꼭 2번 고향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동네 어른을 먼발치서 봤어요. 나의 이름이 백화지만 사실 이것은 가명이에요. 본명은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떠날 때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에게 본명이 이점례예요 라고 말을 해줬죠. 그 의도는 바로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유대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감정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또 보겠습니다. 니은에 나타난 노인의 정서. 자,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읊는 법이거든. 뭔가 지금은 이 과거의 이 고향의 모습이 다 변해버리고 지금 새롭게 도시화가 되어버리면서 사람들은 기존의 고향의 모습, 그런 자연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 교재에서도 봤었던 요 성북동 비둘기. 이 성북동 비둘기가 특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이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이 도시의 소외된 계층들의 그런 안타까움, 애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이게 이제 도시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기존에 살던 이런 성북동 비둘기, 여기서는 이 소외된 계층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이 정착할 곳, 그런 살 곳, 고향, 여기 이 소설을 참고하면 고향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에 이제 기차역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도시에 왔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온 장소이고, 그리고 또 백화와도 여기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은 뿌리를 잃고 밑바닥 생활부터 하면서 일용 노동자로 떠돈다. 이런 이 황폐함과 궁핍함이 영달과 같은 부랑 노무자, 백화와 같은 작부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또 정씨는 고향을 찾지만 이 떠나온 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 고향까지 산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제일 마지막 줄 있죠. 기차가 눈발을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이 끝장면은 주인공들의 미래를 암시한다. 이 주인공들의 약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이 다시 산업화된 공간으로 가는 그런 쓸쓸한 미래를 암시하면서 또 동시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영달과 정씨는 예전처럼 떠돌이 생활, 이런 일용 노동자로 계속하게 될 거다. 가서 공사판이나 잡읍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눈발과 어두운 들판은 이들의 기약 없는 미래, 아주 불안정한 이런 미래를 상징하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뒤에 서술형을 여러분이 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